네, 도시개발법의 핵심 이론 강의 두 번째는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한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개발계획에 맞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자,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 아까 A타입, B타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절차상 개발계획이 A타입, B타입 형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발계획의 변경, 자,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번.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도 중요하고, 작년도 34회 때 개발계획 내용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 자, 일단 처음에 우리 목차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건데, 본문을 보시고 목차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자,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A타입.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요것처럼, 자, 개발계획의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 방식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으로 가서, 자, 아까 우리 그 앞에서 해제라는 게 있었죠.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 단계. 이렇게 사업을 하면 A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는 B타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 강의에서 봤듯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을 먼저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한 지역들, 그다음에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B타입 형태로 저희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그다음에 주거, 성업, 공업 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개의 용도 지역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그 주거, 성업, 공업 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고 나머지 땅이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 지역일 텐데 나머지 땅이 100분의 70이 넘는 지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 성업, 공업 지역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로 그 면적 비율이 좀 작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유사한 지역으로 보고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만약에 주거 지역만 전체 구역에 100분의 50인 지역 그러면 이 3번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 B타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주거, 성업, 공업 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들,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제외하고,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 중에 하나가 맞으면 순서가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B타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먼저 기본 순서가 A타입이 먼저니까 A타입이면 개발계획 시행자 파트가 먼저 오고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 순서인데, 자, 어떤 지역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들, 주거, 성업, 공업 지역 합계가 전체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들, 그 밖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한 지역에서는 B타입 순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시행자를 두 번째로 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로 가고 공사 착수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해제 규정할 때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출발로 해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개발계획의 변경 파트.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는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서 수립 시기가 정해지는 거고 개발계획의 변경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요청을 하는 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정한 쪽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도 개발계획이 좀 문제가 있으면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청을 했을 때 모두 변경되는 건 아니고 지정권자가 판단하겠죠. 시행자가 요청을 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에서 시행자가 개발 계획 변경 요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의 비율이 자, 전체 환지 방식 사업 구역의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자,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이때 계산할 때 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이런 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환지라는 게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 사업이 끝나면 새로 개발된 땅을 다시 교환해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의사를 잘 반영을 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전체 사업하는 면적의 3분의 1을 찾아가지고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거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를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이게 전체가 33만 제곱미터하고 67만 제곱미터니까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가 좀 특이하게 67만이라는 땅을 갑이 한 사람이 갖고 있고 나머지 33만이라는 땅은 99명이 이 토지를 나누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앞에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앞에서 토지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이 100만이니까 100만이라는 땅 면적의 3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66만 7천 정도가 됩니다. 반올림을 해서 66만 7천 정도의 땅 거기에 토지를 소유자를 찾는 겁니다. 자, 66만 7천이라는 땅이 67만인데 67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면적 3분의 1 이상이 66만 7천 정도 땅의 소유자가 여기 이 땅의 크기에 소유자가 갑이면 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동의가. 자, 그런데 이거와 토지 소유자 총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가 갑하고 여기 99명, 99명을 합쳐가지고 100명이니까 100명의 절반 이상 동의를 계산해보면 50명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먼저 받아놓고 면적 3분의 1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갑의 동의를 받아놓고 토지 소유자 총수가 2분의 1을 50명을 맞추기 위해서 99명한테 가가지고 별도로 여기 49명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50명 동의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가 1명이면 1명 받고 2명이면 2명 받아서 이렇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100명에 뭐 아까 사례가 100명이니까 요거 이런 경우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을 계산해서 그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환지 방식 개발 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요거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 없이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만든 다음에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을 하는 경우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 변경하는 경우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만 이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이 경미한 변경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자, 경미한 변경이 뭐냐면 이거 잘 보십시오. 자,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어는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다. 예를 들어서 자, 편입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이 자, 100분의 5 이상,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 제외되는 부분이 이게 비율이 아니라 면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아닐 때가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통 법조문에는 경미한 변경을 직접 나열하는데 여기는 반대 상황을 나열해 놨습니다. 잘 보실게. 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5 비율로 100분의 5 이상 전체 면적에 자, 제외되는 부분이 종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편입 제외되는 면적이 이건 비율이 아니라 아예 면적 자체를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지금 편입되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면 3만 제곱미터 이상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경우입니다. 자, 편입되는 면적이 4만 제곱미터면 3만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경우로 보고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자, 편입되는 면적이
비율로 100분의 4 이렇게 내면, 자, 100분의 4는 100분의 5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경미한 경우라는 겁니다. 자,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경우를 변경할 때는 아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좀 보실 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써있는 분홍색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5 이상이면, 자, 이거는 중요한 변경이다.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 제외되는, 요건 비율로 얘기하지 않고 면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하는 거는 중요한 경우니까 12m 미만 도로를 신설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 되겠죠. 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28회 때인가 이렇게.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자, 분할 통합하는 경우도 중요한 케이스고, 자,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면적이,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이렇게 비율로 100분의 10,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가한다든가,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이 되면 이것도 중요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인구 비율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 기반시설 면적이,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용적률도 100분의 5 이상 증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100분의 5 이상 증가,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 중요한 경우로 봅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자, 이거는 숫자 비율이 어떤 경우는 100분의 5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분의 10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죠. 자, 너무 어려우시면 이건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 조금 공법이 이제 틀이 잡히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것, 제외되는 부분은 100분의 10 이렇게. 12m 이상 도로 신설이면 중요한 거. 자,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거 중요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자, 용적률은 100분의 5 이상 증가, 설치 비용 100분의 5 이상 증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지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 보면 사업 시행기간, 사업 시행자, 사업 방식이 이 개발계획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뭐 앞으로 몇 년이다, 뭐 5년 이런 식으로. 자, 사업 시행자, 아까 12명 중에 사업 시행자를 정했죠. 개발계획을 만들 때 사업 시행자 정하고 사업 시행 방식도 정합니다. 자, 2, 3, 4번을 먼저 보시고 나머지 보세요. 5, 6, 7, 8, 9, 10, 그 다음에 12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암기입니다.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가 뭐예요? 세부 목록입니다.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를 찾아서 토지 건물의 세부 목록, 이 토지 건물에 있는 권리를 찾아서 이 권리를 목록을 쭉 적는 거예요. 자, 우리 토지에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뭐 전세권도 있고 지당권, 저당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해당 물건에 그런 권리들을 찾아서 세부 목록을 적습니다. 이 권리의 명의인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세부 목록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여기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에는 사업 시행 기간, 시행자, 시행 방식 먼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계획, 그 다음에 세부 목록, 그리고 여기 보건 의료 시설 설치 계획이니까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거. 나중에 배울 건데 원형지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에서. 자,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가 어딘지,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이 개발 계획의 내용이니까 다음 중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 2, 3, 4번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토인, 교환, 세원보로 외우셔야 돼요. 토, 인, 교환, 그 다음에 세부 목록, 원형지, 보. 자, 토인, 교환, 세원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11번, 12, 13, 14번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자, 개발계획 내용에는 자,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자, 이거는 아까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때 단계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네 가지 항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34회 때 나왔던 건데, 자, 개발계획 내용 중 11, 12, 13, 14 요 내용들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A타입에서. 자,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갈 때 이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A타입에서는 보세요. 아까 이거 A타입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서 구역 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쭉 집어넣습니다.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 방식 같은 거 집어넣고 토, 인 이런 거, 교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쭉 넣는데 근데 여기 11, 12, 13, 14번도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반인설 설치 비용,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요 4가지 항목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자, 개발계획 요때 들어가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요 4가지. 요 4가지는 따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기반시설 비용,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갈 때 자, 미리 들어가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거 보시면 11, 12, 13, 14번 내용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걸 딱 작년도 찍었는데 이게 뭐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이거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개발계획의 내용들. 자,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들을 이렇게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하고 토인, 교환, 세원보 이렇게 먼저 외워주시고 또 11, 12, 13, 14번은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갈 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 여행 갈 때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11, 12, 13, 14번은 개발계획 처음 만들 때 들어가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간단하게 자,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개발계획을 만들 때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 대경우면 이게 분당이나 일산급입니다. 우리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면적 평수로 100만 평 이상 분당이나 일산 같은 큰 대규모 신도시일 때는 5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100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330만 이상이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분당이나 일산 같은 큰 신도시일 때는 그 안에 주거기능 아파트, 생산기능 같은 공장 같은 거, 여기 교육기능 학교, 유통기능 같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위락기능 같은 것들이 모두 들어가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은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330만 이상이니까 이것들 한번 보시고 자,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은 기준자 붙은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 시기 A타입, B타입으로 좀 보시고 개발계획의 변경, 환지방식 개발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개발계획 작성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개발계획 부분 마무리하시고 자, 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밴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요약집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